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투자 얘기를 계속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금 투자를 계속 지금 모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좀 금 가격이 지금 이제 트라이언스당 한 4,500, 4,615불이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KRX 금 가격이 1g당 21만 7천 원 정도인데, 근데 이게 그 김치 프리미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품이 다 빠졌다는 거고, 지금 거의 한 마이너스 한 1% 정도의 프리미엄이 오히려 역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저번에 뭐 김치 프리미엄이 한 15에서 한 20%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때를 생각해보면은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한 금이 5,500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0포인트가 빠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금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럴 때 계속 모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개인 리테일 투자에서 보면은 금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후에 원래 이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금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지만 오히려 빠졌어요. 에너지 가격만 유일하게 올랐었던 그런 자산군인데 당연히 위험한 이 전쟁이 났는데 금이 빠지면은 이걸 어떻게 개인들이 받아들여야 될지 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이번에 금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터키에서 이제 중앙은행이 금을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율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금 보유량을 대폭 줄였는데 이제 다시 금을 사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의 어떤 금 수요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금을 사고 있죠. 사실 이제 금이라는 것이 좀 지금 가격 압력을 받는 요인 중에 또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페드가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캐비너시의 어떤 그 연설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어쨌거나 절사 평균값의 인플레이션을 대입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양적 완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결국에 이 원자재들의 가격이 좀 주춤하는 이유는 달러가 강하고 그 실질 금리가 높으면 어쨌거나 금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 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글로벌 채권 이제 국채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오히려 그 금리가 높은 선에서 거래가 될 때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들에 사람들은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 금이 이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2026년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오히려 조금 덜 오른 주식이나 이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좀 앞으로의 어떤 흐름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돈을 안 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돈을 계속 풀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화폐 가치가 당연히 하락을 하는 것과 물가 상승의 압력이 올라가고 실물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흐름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 금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자산이 여기에 해칭을 할 수 있는 자산이고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높아질수록 현금의 가치가 낮아지고 금의 상대적인 매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보면 금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위기 상황에서의 방어력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주식과 금 가격이 좀 커플링돼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만 계속 끝까지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언젠가는 금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금융위기나 전쟁이나 통화의 어떤 불안감에서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금 같은 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금은 수익 자산이라기보다는 리스크 회피 자산에 가까운데 지금 오히려 가격이 하방 쪽으로 이렇게 눌리는 그 상황에 금을 모아가는 것은 매우 현명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달러와 금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미국 달러를 좀 같이 봐야 되죠. 당연히 달러가 강세라면 금이 약해지고 달러가 약세로 변하면 금이 강세로 되는데 최근까지 그래도 금이 강세로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물론 가격이 눌려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금이 지금 그 YTD 기준으로 지금 수익
수익 중일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달러에 대한 신뢰가 변화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 구조가 변화되고 있어서 금을 계속 사는 수요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들도 계속 금을 사고 있는데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인 중앙은행은 결국 금을 사고 나서 그걸 다시 파는 거는 좀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이고, 금을 사는 이유가 외환 보유고를 좀 다변화시키는 것과 달러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대응하는 관점에서 금을 모아가죠. 이 실물 자산이라고 하는 금은 파산하지 않고 결국 기업처럼 망하지 않고 국가처럼 붕괴하진 않습니다. 금을 기반으로 모든 어떤 자산이 좀 그 프라이싱이 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어쨌거나 이런 희소성이 있는 금은 자연적으로 공급이 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채굴 속도가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공급 급증이 불가능하고 글로벌의 어느 나라에서도 금은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그런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 흐름이 어떻게 되건 간에 그냥 금이라고 하는 그 자산은 결국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포함시켜서 가야 된다는 건 명확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의 상승과 금리가 하락되거나 정체되거나 지정학적인 불안과 통화의 어떤 신뢰가 약화될 때 또 금리가 급상승하거나 경제의 강한 성장 그런 상황에서는 강할 겁니다. 결국에 지금 금의 슈퍼사이클은 아직 끝단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5년에서 1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상승 흐름에서 지금 한 5년 차 정도 왔나 이런 그 실제적으로 2030년 이후까지도 금의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거라고 하는 전망과 마지막 단에는 이런 투기 수요까지 붙었을 때 금의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00년대 그 가격대를 보면은 250달러였던 금이 1900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렇게 보면 한 8배 정도 상승을 한 거고, 뭐 1970년도에는 뭐 20배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저점 대비 2배, 3배도 아직 그 3배도 오르지 않은 건데 지금 이 통합팽창 사이클에서 결국에 금의 슈퍼사이클은 아직 초중반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금의 셀사이드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의 전망에서는 2만 불도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 4,500에서 한 4배 정도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적어도 저는 만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그런 가격 전망보다도 그냥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앞으로의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수혜를 받는 자산으로서 원자재의 어떤 대장격인 금을 계속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것은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